성공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포모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최근에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었다. 실패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가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 네.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네, 세 개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요거 표현을 아까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과 손매매라고 네, 표현을 하시던데. 네, 손으로 하는 매매. 그렇죠. 손으로 하는 매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은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어떤 정규화된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어떤 숫자 값, 피밸류 값이라든지 그러면 그 수치가 애매한 구간에는 컴퓨터는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손매매로 하면 자의적인 의식이 좀 들어가니까 네. 좀 더 공격적이 되는 거고 예. 심심해서란다. 뭐 심심해서든 뭐 캐시카우가 뭐 필요하든 초과 수익을. 네네 초과 수익을 내려면 손매매가 필요한 거죠. 똑같고 시스템 돌려버리면 똑같이 심심하죠.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아니 뭐 가치 투자자라며 왜 그 매매하고 있냐고.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 아니냐고. 뭐 단기 투자는 좀 죄악시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제 베이스는 가치 투자 베이스고 뭐 제 자산의 90%는 뭐 거의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일반 트레이딩을 하는 건 두 개의 시장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보통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트레이딩 하면 뭐 돈 번 사람이 없다. 뭐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트레이딩 해도 버는 사람은 버는 거고요. 네. 인베스트 하는 사람도 같이 버는 사람은 똑같이 버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제가 경험해서 느낀 거는 트레이딩과 인베스트 두 개를 같이 한다고 봤을 때 네. 인베스트가 더 쉽더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트레이딩이 되게 쉬워요. 네.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월천이라든지 뭐 그 정도 수익 내기까지는 트레이딩이 생각보다 쉬운데 월천이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갈 때는 네. 어떤 매매할 때가 슬리피지도 생길 거고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수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특히 복리로서는 거의 불가능이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많이 어려운데 그에 비해 인베스트는 복리라든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좀 더 유리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적이고. 네네. 뭔가 이제 지속 가능성, 반복 가능성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같이 하시는 거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네네. 그 방식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제 아직도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가치 투자가 곧 목적이고 장기 투자가 곧 목적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부를 얻기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채원 의장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아니 나도 하루 만에 사서 상한가 맞고 팔고 싶다고. 근데 그게 어려우니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거기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이 쑥 올라왔다. 이게 우리가 뭐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깡토님의 자산 증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들었나요? 아니면 좀 굴곡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굴곡이 없을 수는 없고요. 예. 굴곡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호황일 때 네. 그때 자산이 기울기는 아주 급속도로 올랐다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주춤 네. 횡보 좀 하다가 계단식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계단식 상승은 뭔가 이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굴곡은 이겁니다. 이렇게 아까 저기 깡통 아니야. 요즘은 깡통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 깡통 이런 거 없었습니까? 뭐 하다가 진짜 막 물려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네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매지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큰 아픔을 줬거든요. 뭐 그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집중 투자, 그러니까 어떤 몰빵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 포트에 의미 있는 비중에 있었던 종목 하나가 매지온이 뭐 어쨌든 잘 안 됐다. 네네네. 매지온 같이 잘 안 된 케이스는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다지 큰 실패 사례는 없었던. 네네네네. 오,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매지온은 비교적 최근 아닙니까? 비교적 최근입니다. 코로나. 네. 그러면은 2008년부터 제대로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2022년쯤에 매지온이 좀 네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 그 전까지는 큰 굴곡은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실패 사례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제 안전마진 있는 종목을 선호하다 보니까 생각적으로 어떤 회사 이슈 과거에 토필드 같은 것도 있긴 했었네요. 셋톱박스. 셋톱박스. 네네네네. 그거 기억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그 정도. 네네네. 토필드는 이제 셋톱박스 예전에 진짜 그 케이블 TV 시절. 그렇죠. 네네. 지금 이제 OTT인데 그 전에 스카이라이브 같은 위성 방송 훨씬 그 전에 그렇죠. 그때 막 셋톱박스들이 떴던 아주 오래전 시절이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럼 반대로 이걸로 내가 대박이 났다. 정말 투자 성공 사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공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역시 다르십니다. 우리 깡토님. 어떤 걸 주력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게임가 출신이었으니까 게임 회사 썬데이 토즈라든지 예전 컴퓨터라든지 네네. 그럴 때도 수익이 되게 좋았었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휴대폰 부품주들 투자할 때도 대부분 다 몇백 프로씩 다 났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저 껍데기 회사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네. 케이스. 네네, 케이스. 스마트폰이란 맞죠? 스마트폰 케이스. 네네. 기본적으로 자화전자나 이런 액추에이터 이제 이런 장비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싼 거 좋아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휴대폰 사출업체, 케이스 업체들이 너무 밸류가 쌌기 때문에 그 케이스 업체에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모베이스, 이렌텍 이런 종목들. 네. 요즘에는 이렌텍이 ESS랑 전자담배랑 이런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휴대전화 케이스. 네네. 그때 플라스틱 케이스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요 전업주자들 그런데 탐방 많이 다닌다는 얘기를. 네, 아주 핫했습니다. 많이 핫했죠. 요걸로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이 그러니까 횡보하던 시장 2011년 요때도 큰 돈을 많이 버셨던. 네네. 행보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주도주가 그렇죠. 존재하는 거고 갈 종목들은 계속 갔거든요. 계속 그렇게 시장이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근에는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수가 그렇다 해서 2,800가 3,000가 이런 건 아니지만 또 그 안에서 종목별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그런 데자뷰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좀 시장 계속 행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포모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네, 저도 아쉽게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포트에 되게 작습니다. 있긴 있다는 얘기네요. 장비 쪽으로 조금 있는데 포모를 방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이건 거지. 내가 근데 장비는 음극재, 양극재 여기에 비하면 거의 비비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과거 행보장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때도 포모가 항상 있었어요. 바이오주가 한참 갈 때도 있었고 차화정 계속 달릴 때는 전 이제 스몰캡 위주의 투자가 많았으니까 그때도 소회장으로 이 주변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버는데 이 전업 투자하겠다는 아들은 이 모양이다. 그때도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시장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사이클 흐름 지나가고 나면 또 저평가 종목들이 또 가주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장세 그리고 2011년쯤이었죠. 차화정 장세 2015년 17년 바이오 장세 그럼 그때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차화정 바이오가 그때 없으셨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거 없이도 이렇게 슈퍼게임이 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주가는 어쨌든 싼 게 싸면서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가 시장의 오해일 수도 있고 소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오해와 소외를 받은 이런 종목들이 해소가 되니까 오해란 말 그대로 회사는 좋은데 시장에서 못 알아봐주고 있다가 결국 실적이 나오고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면 결국 성장하게 되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종목 뭐가 있나요 혹시? 지금 오해 사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이런 것들 지금도 많이 눈에 보이세요? 네,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식료품이라든지 의류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다른 올랐던 종목들에 비해서 좀 싼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류나 식료품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 침체되네 이러면서 또 디스카운트 받고
진짜 계속 소외되어 있잖아요. 막 성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섹터 자체만 보면 이제 조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비성장, 좀 더 네. 더딘 성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이 또 나오는 회사가 있잖아요. 산업이나 업황은 그렇지만 그 네. 안에서 특출나는 네네네. 회사들. 네. 아, 그리고 여쭤보고 또 싶다. 절대 밸류라는 게 존재하니까 또 네. 워낙 싸면 예. 또 그만큼 또 반등이 또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평가는 받겠죠. 앞 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종목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거야 뭐 깡통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아, 그럼 의류주 저기 좋은 회사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해외 진출. 약간 식품도 해외 진출 이거 보시는 거죠. 아 식품은 이제 원 가격하고 네네네. 저기 레깅 효과 네, 이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판가를 올려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회사들. 네네네. 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의류는 해외 진출 쪽으로. 네네. 아 그리고 뭐 최근에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면 저기 덴탈 쪽. 네네. 어쨌든 VPA를 시행을 했고 네.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VPA 시행을 기다리고 안 했잖아요. 네네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서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임플란트 시술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니까 1분기 실적은 슬로우할 거지만 2분기 실적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덴탈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가 좀 있었고 거기는 이제 자진 상폐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외의 군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시술과 장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선택이 난 어렵다. 난 시술도 좋고 장비도 좋고 뭐 이렇게 네. 되면 바스켓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 산업 성장성 놓고 보면은 또 뭐 중국에서의 수익 네, 이런 그렇죠. 것도 긍정적으로 네네. 보고 계시는. 포인트는 중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이나 뭐 이런 거는 성장은 자연 성장 보면 당연히 하는 건데 네. 항상 시장에서는 아웃퍼폼 그 이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수 시장,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이상을 벗어나려면 결국 해외 시장인 거고 그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 제일 잘하던 플레이어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거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회사가 됐고. 네네. 그럼 그 밑으로 보면 그렇죠. 차오선주 뭐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끝까지 말씀 안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건 저희도 또 이제 저희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공부하는 채널이어가지고 네네. 예, 그런 이제 종목은 아쉽다. 우리도 그런 채널로 가야 되는데 월 회비 한 100만 원씩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그러면 이제 본인의 스터디 나가서 좀 발표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스터디 모임 요거 여쭤봐야겠다. 지금 스터디 모임 혹시 몇 개 혹시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조금 수량을 줄여서 네. 수량을 줄여서 지금 5개, 4-5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줄여서 스터디 모임 5개요. 네네. 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모임이 그 현명한 투자자들의 모임, 현투모 네네. 1기. 네. 거기에 이제 좋은 습관님 계시는 거고, 압구정 교주님 계시는 거고, 네네. 또 좀 쟁쟁한 분들 많죠. 쿠쿠님이라든지 쿠우님. 쿠우님. 네네네. 네네네.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굳이 뭐. 아니 섭외하려고. 왜냐면 제가 몇 차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압구정 교주님 지금 3년째인가? 섭외 기간 3년째. 예. 거의 오징어 게임 2보다는 먼저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 압구정 교주님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 압교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나 대신 깡토 나가라고 그래. 깡토. 내가 깡토 나가라고 할게. 영상 편지 한번 우리 압구정 교주님.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네, 꼭 손잡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전화 한번 또 드려야겠네요. 자꾸 저한테 그러면 수신 차단한다고 하셨었거든요. 예, 하여튼 압구정 교주님 모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투자 스터디 5개나 하시는데 그 스타일이 다 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모임마다? 모임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겠죠. 네네네. 뭐 연령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자산주라든지 뭐 슬로우한 종목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젊은 친구들 있는 곳에는 좀 더 액티브해가지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현투모 1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말이 개인 투자자지. 웬만한 뭐 투자자문사 하나 정도 이제 덩치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개개인이. 뭔가 좀 다른가요? 거기 이제 속한 분도 이제 깡토님이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예, 사람 모이고 스터디 하는 거면 똑같죠. 저희 뭐 만나서 주식 얘기 할 것 같지만 네. 만나서 저기 막걸리나 먹고 저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예, 정치 얘기도 한 번씩 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 그분들의 이렇게 계좌 있는 자산만 이렇게 모아도 그 식사하시는 그 빌딩을 살 수 있는 돈들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다 더하기 하면은. 그럼 뭐 비싼 걸 드신다든지 뭐가 좀 다른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저희 뭐 커피를 마셔도 아메리카노 먹으면 똑같습니다. 싼 아메리카노. 네네. 휘핑크림 이런 거 올라간 거 비싼 부르주아 음식 안 먹습니다. 휘핑크림 안 올리세요? 네네. 500원 추가해야 돼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냐. 제일 젊은 사람들 혹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산 규모가 작은 분들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 네네. 마음속에 약간 차등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좀 약간 여기는 저 슈퍼개미들이 있는 모임. 여기는 약간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는 모임. 그렇진 않고요. 예. 모임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투모 일기의 모임, 그러면 앞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지만 네. 뭐 주자론 스터디에 있는 사람도 천 몇백억 대 이미 다 올라선 사람들이 다 있어서 뭐야? 뭐 주자론 스터디라고 주잘원. 주식 잘했으면 원이 없겠다. 아. 네네. 그렇게 있는 모임도 뭐 자산 규모가 많이 불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 원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이게 이제 투자 모임이 오래됐잖아요. 다 10년이 넘어 놓으니까 이게 포인트겠네요. 그 가치 투자 인베스트로 진행하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돈을 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적게 버냐, 뭐 덜 버냐, 빨리 버냐 이거의 차이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주자론에 제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스터디를 들어가갖고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됐으니까 그 스터디 모임이 다 이제 슈퍼개미가 됐고 깡통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정보 주고받고 해봐야 이게 되겠느냐. 약간 스터디 모임 그쪽 무슨 효용이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막 누구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리더 슈퍼개미라도 하나 있는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처음부터 다 뭐 돈이 많거나 자산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 10년 전에 뭐 이렇게 할 때도 다 처음 뭐 할 때도 자산 작고 막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하나하나씩 가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면은 성공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치 투자 인베스트로 진행하면서 실패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과도한 레버리지. 그것만 아니라면 진짜 덜 벌고 더 벌고의 차이인 거지 누구나 돈을 버는 동일하다고 봅니다.